아시아경제 기사고요. 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 2026년까지 의무화. 네.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지금은 60세였는데 55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야기고요. 네. 그러면은 소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.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? 저 아직 40대입니다. 이것도 많이 해요, 더군다나. 네. 아직도 한 20년 남았습니다. 네. 그럼 저 근데 요거는 알겠는데 네. 퇴직연금은 뭔가요? 네. 이건 이제 그 기업체에서 네. 퇴직금으로 아니고 이제 퇴직연금으로 줘서 평생 연금식으로 받게 하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노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.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고요. 아무튼 주택연금을 가입을 이제 55세로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혜택을 받는 층들이 좀 많아지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들은 아니라 55세에서 받을 때하고 65세에서 받을 때랑 75세로 받을 때랑 같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이 한 채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게 나라한테 환속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식분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자식들이 그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받았던 주택연금을 환불을 해줘야 돼요. 예. 근데 궁금한 게 집이 한 채인 분만 그렇죠. 해당이 그래야 되는 주택연금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. 의미가 있는 거죠. 집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. 돈이 많은데 굳이 뭐 나라에서 케어해줄 필요는 없는 것들이잖아요. 그렇군요. 네,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고령자 부부들이 연금식으로,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라의 복지 차원을 만든 제도고, 굉장히 이건 아마 나라가 이익을 보는 제도가 아니라 이제 손해를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셔도 좋은데,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산 가치로서의 존재가 또 커요. 실거주 가치도 있지만,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아주 부자들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유일하게 상속하는 경우, 증여하는 그런 재산상의 물건들이 부동산이었었거든요. 특히 이제 주택이었었는데, 제가 뭐 모든 조사 결과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, 제가 이제 피데스 개발과 15년째 미래주택 조사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. 거기도 이제 이런 것들,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, 너무 놀랍게도요, 주택연금에 제일 관심이 많은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보긴 드릴게요. 40대, 네. 50대, 60대, 70대. 70대요? 네, 70대가 가장 관심이 없고요. 40대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불안한 거죠, 노후가. 근데 이미 50대, 60대, 70대부터는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으신 거예요. 그 생활에 대해서. 이제 부자들은 부자들대로,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부자가 아니신 대로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, 특히 저희가 이번 조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, 한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,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70대가 하면은 주택연금 가입 의향률이 굉장히 적어요. 그러니까 의향률 자체가. 그 이유가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주관식으로 물어보잖아요. 뭘 것 같으세요?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나요?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만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가 맞아요. 제일 높은 네. 순위였었고요. 네.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? 뭐죠? 자식들이 싫어한대요. 야, 그거 저 깜짝 놀랐어요. 그 결과 보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고정적으로 이게 국민연금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, 아마. 그런 것들까지 국민연금도 받고 주택연금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노후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, 집이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조금,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.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, 자식은 자식대로라고 하시는데, 이게 또 자식들이 또 그렇게 저희처럼 생각하시지 않는 자식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많은 TV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쳐지고 하는데, 이런 주택 문제 때문에. 이게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모든 집이 다 이렇게 다 주택연금을 받아들일 것이다,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을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, 주택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. 만약에 정상적인 이게 뭐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은,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식이 그 주택을 다시 가져가려면은,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받으셨던 거 금액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요. 뭐 시세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받았던 돈의 이자라든지.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갖고 주택연금 자체도 조금
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. 이 제도에서 제가 딱 떠오른 거 하나가 좀 팁을 하나 드리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으로 하면 안 돼요. 그럼 아마 주택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주택 가격 상승분만큼은 안 될 텐데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. 심지어 빠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. 네. 그런 지역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시면은 정말 좋은 상품이 되죠. 왜? 어차피 안 올라갈 거니까. 인플레이션 해치 못하기 때문에. 근데 네. 이건 연금이기 때문에 평생 받는 것들이잖아요. 오히려 그런 주택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. 그러면 결국 인기 없는 지역에 다세대 빌라에 살 방법이 생긴 거죠. 수요가 없었는데. 예,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. 이런 깨알 팁을 드립니다. 네. 네. 또 한편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을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. 이런 연금을 꼭 받으시는 게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인데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네. 받을 수 있는 주택 외에 나머지 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은 또 매물로 많이 내놓으실 수도 있겠네요. 아마 그런 것들도 나라에서 고민하지 네. 않았을까 싶고요. 이것도 지금 계속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. 지금 연령도 바꾸고 뭐 이런 조건들도 좀 낮추고.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만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오피스텔도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이제 포함이 타고 있어서 더군다나 또 심지어는 이미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까지도 포함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좀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폭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,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네,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네.